오늘 7월 1일입니다. 7월 첫째 날, 네, 무료방송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추석 먼저 부를게요. 포비님, 인내와 꿈님, 최키님, 네, 주경님 오셨고요. RUDDK님, BBR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뽀기님, 아유, 살겠어? 네, 그래요. 그리고 지선화팅님 어서 오시고요. 가을소녀님, 내가 방금 잘못 읽어가고 가출소녀로 읽었어요. 집에 들어가세요 그러다가 다시 보니까 가을소녀네. 네, 가을소녀면 추녀 아니야? 그래요. 네. KR6220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하늘지기님, 부자공명님, 주은님, 리운님, 삼봉님, 장유포비님, 그리고 낙원추방님 어서오세요.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유튜브 계신 분들 JM님 1등 하셨네요. 어서오세요. 류준영님, 형준님, 마테르님 어서오시고요. 마테르님 처음 오셨죠? 반갑습니다. 유연한 리치님 어서오시고요. 벨라님, 승아아빠님 어서오세요. 예쁜 하늘님, 빨봉가자님, YHL님, 송혜님, 양봉사냥님, 최리치님, 어제보다 계좌가 더 좋아졌어요. 네, 자, 이제는 김치냉장고와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스타일러, 거까지. 네, 묻고 더블로 가. 네, 복대진님 어서 오시고요. 겨우살이님, 써니쌤님, 빨강마녀님, 김태경님, 펜라디언츠님 어서 오시고요. 네, 부자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풍림부자님, 뭉치엄마님, 빨강망토님, 이종만님, 그리고 부자스통님, 잭슨케빈님, 최강우통5님 어서 오시고요. 뭔가요? 마기, 네, 하여튼, 네, 인성님 어서오세요. 네, 최수아님, 전영수님, 전설의 복부인님, 최수아님은 왜 힝? 찐마이님 어서오시고요. 덩크슈님, 깔꽃님 어서오세요. 오늘 파란불이에요. 네, 수아님, 괜찮아요. 내일은 빨간불이지 뭐. 네, 김균현님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님, 나이스데이님 어서 오시고요. 빨강 루시님 괜찮아요. 다시 나가세요. 네, 다녀오세요. 네, 서남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두영님, 김미영님, 박성훈님, 1톤짜리 황금님, 별콩님 어서 오시고요. 백호님, 댓글 쓰는 계정님, 네, 처음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행복한 통장님, 긍정의 힘님 반갑습니다. 아리님, 미음비음님, 연아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빨강 루시님 아직 안 갔어요? 괜찮아. 네, 그리고 뽀기님도 오늘 전체 계좌가 0.5% 상승했다고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현은지님 어서 오시고요. 1% 올랐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 1% 오르면 맞는 거예요. 네, 치토스님도 반갑습니다. 네, 룩 라이프 티님 어서 오시고요. 해와달님 어서 오시고요. 내일 내리고 더 오른다가 말하면 괜찮아요. 내일도 내려도 괜찮네. 네, 내일도 내리고 뭐 그 다음에 뭐 또 오르고 하면 되지 뭐. 내일 내린다고 뭐 내일 주말이잖아요. 내일은 내려도 돼. 네, 때리면 더 싸게 사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네, 수기님 어서 오시고요. 좋아요. 박건태님도 반갑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약간 뭐가 좀 갈리고 있죠. 네, 다녀오세요. 네, 시장에 대해서 약간씩 이제 느낌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장 더럽네, 열받네, 막 그런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편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누구 나 같은 사람 괜찮은데요? 네, 좋은데요? 뭐 그런 느낌들 가지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네, 조카 크레파스 나오지 그러다가 네, 조카 크레파스 쓰리바로 그냥 왼쪽 뺨 따구를 막, 네. 그럴 것 같은데, KR6220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뭘 피해 가야 되는지는 사실 다 알고 있어. 그죠? 제이팡님 어서 오세요. 뭘 피해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저쪽에서 탁,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똥이 날라와.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되겠죠. 우와, 똥이다. 그러고 피해야지. 야, 똥이구나. 여기 좀 맞아볼래? 그 날라와서 아이고 그냥 머드팩 같이 좋네. 뭐. 누가 그럴 거야. 똥 날라오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야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똥이 뭔지, 그 다음에 피해야 될 게 뭔지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맞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구린 냄새가 나왔지? 뭐 그런데도 그냥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주식이라는 게 이게 다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고요. 네, 올라가는 주기가 있고 또 내려가는 주기가 있고, 주식이란 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지. 그러면 올라가는 시기와 내려가는 시기를 잘 생각만 하시면 여기서 갈아타면 되잖아요. 팔고 넘어간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토겸마님 어서오세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점에서 산다는 이야기죠. 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고점에서 사서 일단 물리는 거야. 일단 물려서 주가가 계속 하염없이 내려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뭘 잘해요?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나는 원래부터 장기 투자자였어. 누가 삼성전자를 단기 투자하냐? 삼성전자 망하겠냐? 그런 얘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뉴스에서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좋대. 뭐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이래. 뭐 아니면 수요가 늘어난대. 경기가 좋아진대. 우리나라 삼성전자만은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괜찮아. 네. 현역금님도 어서오세요. 그렇게 합리화를 하시면 안 돼요. 부자 미인님 어서오세요. 네. 산 배경 좋네. 네, 요즘에 산 좋아요.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이게 주관적으로 보여요. 왜? 내 거잖아. 내 거. 내 새끼잖아. 내 새끼니까 울고 그냥 잘한다 내 새끼 그러고 있는 거지. 내 새끼가 좀 잘못했어도 그냥 에휴 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남의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뭐 이상한 짓 하고, 와 아줌마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새끼가 뭐라 그래? 웃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야? 열불이 나지. 이 새끼가 뭐 그냥 막 근데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애가 가가지고 그냥 야 저 아줌마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은 네 아이고 그냥 미안해 얘가 이상한 말 하네. 그래서 애가 눈은 높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네, 그런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무한한 애정을 품지 마십시오. 꼭 그거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세요. 네, 솔개님하고 안성현님 어서 오세요. 김균혜님의 질문 한번 봅시다. 뭐가 굉장히 지금 저건데요. 네, 주가 조정이 끝나고 이제 조금씩 주가가 오르려고 하는데 5일날 유상증자일인데 5일날 7월 5일이요. 네, 유상증자일인데 이게 뭐지? 기준일인가요? 아니면 유상증자를 받는 날인가요? 네, 상장이 되는 날이에요? 아니면은 기준일인 거예요? 이거 이미 기준일 지나갔으면 이런 주식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기준일이 지나갔으면 보유하는 게 낫다. 네. 왜냐면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기준일까지 다 떨어졌는데 뭐 신주이수권을 팔아먹든 아니면 유상증자를 받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 기준일이 아직 안 지났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내가 유증을 받고 나서 네, 다시 승부를 볼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콤텍 유상증자 원래 하는 거였죠? 다시 유상증자가 아니고 원래 하는 거였어요. 네. 콤텍은 유상증자 원래 하는 걸로 돼 있었죠. 다시가 아니라 유상증자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준일 전이라면 일단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해야 될까요? 지금은 일단 근데 주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유상증자 했으니까 주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준일 전에 이 주식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손해를 감안하고 내가 팔겠다, 아니면 이게 기준일 전에 주가가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원금 회복이 됐어. 그래서 A씨 유상증자 안 받고 팔겠다. 두 가지 경우인데 대체적으로 기준일 전에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준일을 만나기 전에는 주가가 거의 회복이 안 되거든요. 내가 물타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이상은 거의 대부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려있다는 이야기잖아. 여기서 내가 손절 매도를 해야 되겠다? 글쎄오시다죠. 왜? 유상증자는 그 자체로 악재예요. 유상증자 유증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져요. 빠져요. 왜? 회사가 돈이 필요로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삥을 뜯는 거잖아. 야, 돈 좀 걷어봐. 돈 좀 내놔봐. 해가지고 주식 줄 테니까 돈 줘.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삥을 뜯었다는 얘기야. 일단 삥을 뜯었어. 삥 뜯은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제대로 삥을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유상증자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운영 자금이 됐든 시설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유상증자 돈이 필요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돈을 다 모집을 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확인이 된 부분에서 이제 근데 대체적으로 기준을 지나서 유상증자 하면요 대부분 다 들어오거든요. 유상증자 실패했다 그러면 이거는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 물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요. 거의 한 8% 정도가 유증 성공한다 보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을 달성했지. 그래서 주가는 서서히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기준일 전에 더러운 새끼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짜증나. 그냥 팔고 손절치고 난 다른 데로 갈아탈래. 이거 결정하시든지 아니면 기준일 지나가지고 유상증자 받아서 서서히 그냥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유상증자 성공할 테니까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유승을 성공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내가 그것을 감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유상증자 공시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일단은 어디가 바닥인지 보고 추가 매수 들어가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네, 물량을 더 확보해주고 기준일이 일단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받거나 신주의수권을 팔아먹으면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에 대한 매각 자사주를 판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사주를 판다 이것은 나쁜 얘기예요. 네. 자사주를 판다. 근데 이거를 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자사주를 뭐 장중에 판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넘긴다든지 누군가에게 넘기게 되면 이건 블록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어떤 주식인지 모르지만 블록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날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최근에 블록딜한 게 뭐 있었지? 하이브 같은 거. 그처럼 이제 이렇게 덩어리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 블록딜이고 그냥 장중에 내다 파는 게 이제 자사주 매각인데 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가진 주식을 팔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네. 매도가 나온다 라고 하시면 주가는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악재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룽라이프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일기 쓰시는 거예요? 일기는 일기장에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왜 거기다 무슨 말씀 쓰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네. 나중에 정리되면 다시 써주세요. 네, 흐름을 알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저스틴 송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진되는 겁니다. 원래부터가 됐는데 증권 그 감독원에서 니네 일정 다시 증권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잡아라, 다시 제출해라 해가지고 이게 일정이 연기됐다가 확정돼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5일이 기준일 확정입니다. 네, 확정된 거예요. 뭐 다시 추진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요 신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정정 수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확정입니다. 이제 7월 15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오랜만에 오셔서 또 슈퍼채팅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노베이션 알려드릴게요. 이제 네, 궁금하시지? 네. 이노베이션 때문에 또 오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나도 이거 속을 뻔했잖아. 여기 어제 그저께 살 뻔했어요. 어제 양봉이 조금만 작아서도 나는 매수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았잖아요.
이 지지선 잘 만들고요. 우상향 하지. 그 다음에 양봉 치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 들어갔다가 반등이잖아. 네. CP님, 정민님 어서오세요. 네. 단풍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들린다고? 조금 이따 지졌었는데. 거의 잘 안 들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할 뻔 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요? 근데 양봉이 너무 크니까 조금 더 상황 보고 갑시다. 그랬는데 오늘 이 지랄을 한 거죠. 네. 갑자기 나온 거야.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 내용을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네. 여기에요. 네. 배터리를 분사하겠다. 배터리를 분사하겠다. 야,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LG화학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LG화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LG화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LG화학은 뭐였죠? 처음에? 얘 무슨 기업이에요? 석유화학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LG화학을 산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때문이에요. 2차전지. 근데 요 놈을 빼가지고 분사를 시키겠다 이 얘기야. 그래갖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새로 상장한대잖아요. 그럼 얘는 상장하는 그 시점부터는 LG화학은 굿바이, 네, CU 어게인이 될런지도 모르겠네. 화학주들이 올라갈 시기가 이미 지나쳐가지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굿바이, 그냥 굿바이가 될 것 같죠? 안녕? 그러면 여기 LG화학에 투자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라고? 배터리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 이쪽으로 몰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똑같아요. SK이노베이션 원래 뭐예요? 석유잖아, 석유. 석유야, 석유. 네, 석유인데 배터리도 해요. 배터리도 한단 말이야. 얘 기업 내용 다시 볼게요. 잘 봐요, 막. 네. 콩이엄마님 슈퍼채팅 만원 콩이엄마님, 감사합니다. 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쌀 사는데 보탤게요. 자, 봐봐요. 여기 기업 계열을 보시면은, 짜잔, 짜잔. 석유, 화학. 이게 뭐라고요? 이만큼이요. 배터리 4%.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오른 이유는 거기에 또 있다 봐야 돼요. LG화학 볼까요? LG화학은 지금 없지. 여기 나오지 않겠나? 안 나올라나? 네. 전지 사업이 여기는 40%예요. 네. 40%.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옛날 거라서 나오네요. 2020년이라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없잖아. 이거 없어질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40%이기 때문에 이게 나가버리게 되면 골 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SK이노베이션 봅시다. 일단 요걸 기업계를 통해서 얘네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보면 석유화학이야. 그냥 86%가 석유화학이거든요. 윤활유 값 합치면은 90%가 넘어요. 네. 90%가 넘어요. 아이고, 일기는 일기장에 쓰라니까는 왜 자꾸 그럴까? 일기장 없어요? 일기장에 쓰란 말이요. 여기서 그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일기장 쓰고 검사마트로 와! 얘기해 줄 테니까. 아시겠죠? 네. 배터리는 이제 4%밖에 안 돼요. 배터리는 4%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 것은 얘네는 100%밖에 안 됐어요. 네. 뭐 SDI라든지 네,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어요? 많이 올라갔잖아. 몇백 프로씩 올라갔죠. 근데 이거는 고작 올라간 게 100%예요. 그것도 밑에서 사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100%를 먹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도 다른 것보다 덜 올라간 이유가 배터리 쪽에 네,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뭘로 산 거예요? 배터리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근데 이거 띄어내겠대잖아. 이거 띄어내면 뭐가 남아요? 석유화학이 남는 거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한 사람들이 석유화학 쪽으로 투자한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배터리 쪽으로 투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LG화학 꼴이 나겠지. 네, LG화학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뭐 당장 빠지진 않겠죠. 어떻게 보면 분석하면 배터리 사업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뭐 역량이 당장 안 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역량을 기울이겠다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은 열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화학 그 석유화학 쪽에서 뭐 80% 90%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이거 보고 갔습니까? 누가 이거 보고 투자했어요? 아니지. 배터리 때문에 올라간 거고 배터리 때문에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배터리 떼내겠대잖아요. 배터리 떼내서 어디로 가? 똑같은 거죠. 비상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또 그냥 뭐 간접 뭐 지배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네 뭐 등등 얘기 나오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LG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들어집니다. 이 주식은 팔아야 돼요. 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를 안 한 게 하늘이 날 도운 거지. 내가 어제 동쪽에다 대고 절을 3번 하고 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그래서 요 주식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조금 올라갈 때 팔든가 뭐 이렇게 하셨어도 괜찮았고요.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핑계거리가 아주 좋잖아요. 팔아먹을 핑계거리가.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를 하시거나 대응을 들어가셔야지 돼요. 다행인 건 뭐예요? 지금 수익률이 그래도 100%대잖아. 그죠? 네. 수익률 100%대니까 그냥 파셔도 돼. 아무 때나. 지난번에 팔아먹은 데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이지만 파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매도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반사 이익을 얻은 게 누구야? 오늘 LG화학도 주가는 빠졌어요. 네. LG화학이 야 SK이노베이션도 뭐 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다가 다시 내려간 이유는 뭐요? 너나 걔나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지. 근데 SDI는 얘기가 달라요. 그죠? SDI는 얘기가 달라. 요거는 볼까요? 네, 기업 내용 들어가서 기업 개요를 보세요. 그러면 에너지 솔루션 전자 재료입니다. 소형 전지. 뭐 이건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SDI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 야, 그럼 배터리에 투자할 거는 지금 SDI밖에 없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올라가는 거야. 배터리가 3사인데 둘 다 분사를 시켜버리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SDI밖에 안 남잖아요.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똑같은 상황에서 악재인지 호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SDI는 지금은 그냥 유지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팔아야 되고요. LG화학도 지금 요 주식은 좋지 않아요.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지금 많이 안 빠졌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면 배터리 쪽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다 일로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세요. 네. 알았어요. 알았다고. 볼 때 다른 거는 뭐, 알았다고. 그 일기장에 쓰라니까는, 뭐, 어쩌라고. 다른데. 지금 말은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다를 수도 있지. 그래.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일기장에 쓰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배터리 관련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맞아. 여기다가 해도 괜찮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누가 그랬지? 네. 누가 그랬지? 여기다가 막 메모장으로 막 이용하고 그러시야 채팅창을. 그렇게 해도 돼. 뭐 장 보고 막 그런 거 쓰셔도 되긴 돼요. 근데 그건 뭐 자유긴 한데 그러면 놀림 당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알았다고요. 알았어. 네. 알았습니다. 네. 잘 알았어요. 아유, 잘 알았다. 그냥 뭐 지식이 속속 챙기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보자. 시장을 보자. 종합지수가 됐어요. 뭐 저런 분도 있어야 돼요. 네. 괜찮아. 재밌잖아요. 활력소 같은 분인데 왜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일기장 얘기도 나오지. 괜찮아. 무슨 뭐 두드리고 있으면 손만 아프지 뭐. 그래서 그 덴버가 더 심하지. 걔는 복사한 다음에 막 하잖아요. 복붙인데 덴버는 아직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덴버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걔는 뭐 말도 안 통하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말하면 대답은 해주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역시 양방향. 네. 그런 거 얼마나 좋아. 그래요. 그럼 덴버랑은 완전 차원 다른 분이에요. 네. 저런 분들은 그래도 주관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생각이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은 난 좋아 보여. 종합주가지수 지금 나빠 보여. 대형주 싫어. 하지만 난 대형주에 완전 사랑에 빠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거 봐. 그 단타로 하루에 30% 번대잖아요. 그거 봐. 뭐 저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네, 단타 초고수고 막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저런 분들이 여기 와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단타는 우리 방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타하는 방에 가가지고 신나게 노세요. 그 단타하는 방 어디 있을까? 그 왜냐면 문자로 오더만 문자로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지? 뭐 하루에 50%막 30% 당신이 보낸 거야? 전화번호 오늘 스팸 문자 안 지웠다? 네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당신이 보낸 거예요? 나한테 그만 문자 보내. 아시겠죠? 네 일기는 일기장에 꼭 쓰세요. 네. 근데 하여튼 여기는 단타 안 해요. 단타 안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단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처럼 말하면 돈 벌겠냐? 그러면 나는 뭐 할 말 없어. 그죠? 네. 할 말 없어. 할 말 없는데 나는 그 스타일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단타방 해가지고 야 단타 치면 되겠냐?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무리 그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노시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실 거예요. 네, 300%씩 벌어가세요. 자, 응원합니다. 화이팅! 인생을 쳐다보시고 대신에 일기는 일기장에 꼭 그것만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27살이라고 무시하지 마. 자, 어쨌든 종합주가지수 봅시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면 이제 상황 어떻게 볼까?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일단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내리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외국인 그 다음에 누구요? 금융투자 뭐 이런 애들이 계속 팔고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연기금 같은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파는 거야. 예.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파니까 나도 좀 팔까? 막 그러면서 파는 거지. 이게 막 팔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일단 얘네들이 주체를 돼가지고 대형주로 갖다 팔아버리니까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는데 추세만 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파는 목적은 뭐냐 이거죠. 도대체 니들이 파는 목적은 뭐냐?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해요. 차익 실현. 그냥 차익 실현. 많이 묻다 아이가. 네, 배가 부르다 아이가. 차익 실현. 근데 이 차익 실현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많이 올라와서 팔아먹는 경우가 있고요.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아서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올랐을 때 팔아먹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좋은 이야기 뿌리면서 팔아먹죠. 삼성전자라든지 뭐 LG화학도 그런 짓거리 많이 했죠. 네, 뭐 기업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뭐 배터리 분사 이런 거 문제 없다. 그래놓고 주가 엄청 빼고 지들 다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개식. 네. 그 다음에 그 카카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뭐 좋으면 니들이 왜 파냐 이거죠. 네. 그래서 팔아먹는 거. 이게 많이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이고요.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아직은 안 팔았는데 더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얘네들도 뭘 할 것 같아요?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난 거를 팔아가지고 어디 쪽으로요? 수익 나는 쪽으로 이동을 한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장이잖아요. 그죠? 중소형주장이잖아. 대형주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럼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장이면은 걔네들도 사람인 이상 대형주 팔아가지고 중소형주를 사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하면 금융투자가 그동안 매수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으로 들어가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끄집어 내리고 있는데 요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가 밀려맞자 여기거든요. 그러면 뭐 이번 주 내일 주말이잖아요. 내일까지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가 빠져봤자 거기지. 그 다음에 지지선을 한번 보세요.
지지선 보시면 요 정도 있단 말이에요. 3200포인트 위에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여기까지 더 빠질 수 있어요. 뭐 급하게 빠질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빠지고 나면 뭐가 나올까요? 기술적 반등이란 게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수도 없고 무조건 내려갈 수도 없어요. 왜? 딱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딱 걸리는 그 시점에서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재미는 들을 게 없겠지. 재미는 들을 게 없을 수 있어요. 대형주를 갖고 있으면. 재미없어요. 아시죠?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어제 하이닉스 사신 분들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되지. 네, 하이닉스 사면 어떻게 해? 이거 다 내려가. 어쩔 거야 이거? 사지 말라니까는. 네, 더 내려가서 어쩌면 좋아. 네, 이런 것도 있고 카카오. 네, 어제 살 때부터 알아봤어. 카카오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었지? 뭐 LG화학이든 뭐 등등등 뭐 등등등입니다. 등등등 뭐 이런 뭐 LG화학도 뭐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뭐 셀트리온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네, 좋아하지 마세요. 나한테 도움 안 돼. 그죠?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응? 왜냐면 주가라는 것은요, 방향성을 한번 결정하면 그쪽으로 그냥 가는 경향이 있어. 나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나 이쪽으로 가야지? 그럼 가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이름은 지수잖아. 이름은 지수지만 지수는 여자 이름이죠. 근데 남자도 있어. 근데 얘는 남자인 것 같아. 코스피는. 주식은 남자야. 보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에서 잘할 수도 있어요. 주식은 남자. 왜? 남자는 직진이잖아. 직진. 직진이야. 정해지면 가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한쪽 방향은 내려가야지 싶으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왜? 가오가 있잖아. 중간에 내려간 척 하다가 올라가면 이거 아이씨 가오가 안 살잖아요. 나는 내려가야 되겠다 싶으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나요? 이렇게 저점에서 통과될 때, 움직임이 바뀔 때, 그럴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내려가는 거 좋아. 다 견뎠어. 바닥 다 견뎠어. 올라오는 거 다 견뎠어. 그래가지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나서 본전되면 만세 부를 거예요? 응? 만세 부를 겁니까? 만세! 본전입니다. 만세!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신다는 것은 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나 네, 뭐 초보자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장인분들 또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뭐 단타 치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잠깐 올라가는 걸 가지고 수익 낼 수도 있겠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네, 우리가 뭐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 전부 다 네, 돈들 많이 버시잖아. 이번에 연봉 1억 이하는 예? 1억 이상은 뭐 국민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면서요. 여러분 다 재난지원금 못 받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재난지원금 못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뭐 어떻게 네, 바쁘잖아. 그만큼 돈 벌려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어떻게 주식 자주 못 본다고요. 그러면 최대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내려가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거 한참 지난 다음에 쳐다보면 또 내려가 있고,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 또 내려가 있고, 뭐 그래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주가가 더 빠져 있어. 아,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저런 식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아,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면은 중소형주가 아주 좋아요. 얘하고 추세가 완전히 다른 게 있잖아요. 사람인 같은 경우. 네. 이런 거 추세가 완전 다르죠. 오늘 또 신고가 나왔어요. 60% 넘었죠, 수익률. 네. 사람인 HR.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보시면 하락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잘 못 가고 있었는데 대형주 못 가니까 그때부터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얘는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이면서 뭐죠? 정책이에요. 네, 정책주죠. 주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내려갈 때 사야 싸게 사는 거 맞아요. 내려갈 때 사야 싸게 사는 거 맞는데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더 내려가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 사는 게 맞는데 내려가는 게 다 내려간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완전히 끝장났을 때 완전히 바닥일 때 사는 게 그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바닥에선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바닥에선 살 수가 없어요. 바닥에서 살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 바닥인지 확인하고 나서 조금 올라간 다음에 사자는 얘기죠. 그게 언제냐? 다 내려가고 저점인 거 확인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서 사자. 이게 뭐예요?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추세라는 것은 한쪽 방향 계속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네. 저점, 반등 이러고 가란 말이에요. 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빠져. 더 빠져. 물타기 했는데 더 빠져. 더 빠져. 이게 뭐였어요? 한국전력이잖아. 그죠? 한국전력이 그랬잖아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근데 이런 애들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10년도 이때 상담하셨던 분 얘기해드렸죠. 네. 거의 울기 직전으로 저한테 상담이 왔었어요. 여기 최고가에 샀는데 네. 누구라고 말을 안 할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추천을 해서 샀대. 그리고 물렸다는 거지. 그랬더니 더 사라고 그랬대. 더 샀대. 떨어지니까 더 사라고 그랬대. 떨어지니까 더 사라고 그랬대. 떨어지니까 더 사라고 그랬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야. 완전 몰빵이 들어갔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더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숨을 쉬었단 얘기지. 네,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거는 완전 잘못된 매매죠. 자,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물릴 수 있다 이거예요? 물릴 수 있어. 누구나 물릴 수 있겠죠? 네. 항상 사자마자 무조건 수익 나는 거는 그거는 달나라가 사는 이야기고요.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물릴 수 있어요. 뭐 마이너스 20%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물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내 인생을 흔들 만큼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 일단 내가 초기 접근은 가볍게 하란 말이에요. 이 주식이 정말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가느냐 마느냐. 물론 고점 매수 자체가 잘못됐지만 네, 이 주식이 정말로 잘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만 먼저 보고 가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내가 샀는데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잘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 계속 들어가시면 돼. 근데 내가 매수를 했는데 떨어졌어. 내 생각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사지 말라고. 어? 더 사지 말라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려. 언제까지요? 다 끝날 때까지. 뭐가요? 하락이. 그럼 여기서 내가 42,000원에 매수했다 이거예요. 그럼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어디가 저점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겠죠. 이평선이 어떻게 됐대요? 역배열일 때는 사지 마세요. 그냥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거니까. 정배열 전환될 때 여기서 사는 거야. 25,000원에. 자, 생각해 봅시다. 42,000원에 지우고 네. 42,000원에 그 다음에 25,000원에 샀어. 응? T님 잘 들어. 네. 잘 들어. 이런 거 어디 가서 가르쳐 주는 거 단타방 가면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 잘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일기장에 쓰란 말이에요. 오늘 정말 멋진 걸 배웠다. 단타방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잘 들어놔요. 네. 아시겠죠? 아니 괜찮아. 저런 듣고 가는 게 있어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뭐 내가 추세가 돌아갈 때 뭐 주가가 올라갔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렇게 가능. 네, 어떻게 돼요?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락할 때 계속 매수하는 것보다 적은 비중을 가지고 그냥 내둬버려. 물렸어? 괜찮아요. 얼마나 물려도 상관없어요. 이게 마이너스 50% 나도 괜찮아요. 내가 비중을 조금밖에 안 실었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뭐 조금밖에 안 실었는데 그거 뭐 큰일 날 일 있습니까? 그냥 죽도록 기다려요. 1년이고 2년이고 장기 투자 원래 하실 거였잖아.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물리면 못 견디지만 비중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에이씨 더럽다 그러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 반드시 오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자리에서 물리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다 수익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뭘 보면 돼요? 요 위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응? 그죠? 요 위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요 위치를 잘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물려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 요거는 이제 1번이겠지? 하지만 2번은 뭐예요? 이런 위치에서 그냥 내가 초기 매수를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면 이만큼이 그냥 다 내 거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런 식의 어떤 포지셔닝을 잡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수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하락하던 주식이 이평선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매수하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럴 때는 바닥이에요. 네. 거의 대부분이 바닥이라서 이럴 때는 네, 그냥 사서 물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바닥은 좀 지저분하죠. 네,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한두 달 들어와서 계속 손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이런 하락은 만나지 않아요. 네, 이런 하락은 만나지 않고요. 이런 데 사게 되면 물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해서 수익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말을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하면 네, 저거 됩니다. 네, 추방돼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네, 말을 자꾸 저렇게 하면 추방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네, 욕 같은 거는 하는 거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인성이 드러났잖아요. 인성이 뭔지는 알아요? 네, 인성. 사람의 됨됨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내가 방송하면서 욕하는 거 봤어요? 당신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난 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이상한 얘기하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 네, 빤스 입고 쫓겨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송을 조용히 듣든가 자기 생각을 적든가 그건 마음대로 하시는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좀 안쓰러워서 그렇죠. 네. 안쓰러워서 그래. 어디 방을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여기서 암만 해봤자야. 도발해봤자 안 돼. 네. 도발해봤자 안 돼. 그 강퇴되면은 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자기는 강퇴된지 모르고 열심히 댓글 쓰는데 그냥 뭐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고 나 혼자만 막 쓰고 있고 막 혼자 열내다가 끝내고 막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네. 그러든가 말든가. 냅둬 그냥. 네. 저런 사람도 있어야죠. 네. 그래. 아, 누가 뭐래. 그래, 알았다고요. 코스닥 시장이에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잖아. 아, 방송 들었는데도 얘기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대형주 시장이 아니라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굳이 거기다 쓸 필요가 없어. 아, 오늘 배운 거를 여기다 복습을 하시는 거였구나. 말을 하지. 근데 꼭 자기 생각을 좀 적으니까 내가 몰랐잖아. 주원맘님 슈퍼채팅 3,900원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오늘 무료한 방송인데 와서 이렇게 붙으면 나는 이게 나랑 1대1로 붙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서 내가 그래도 네 1대1로는 안 하고 네 이야기는 하겠어. 네. 네. 주원맘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이거 뭐야 주먹이야? 야! 네 받아라. 아, 보지 마, 그럼. 가세요. 네. 내 방송 안 본다는데 왜 와서 그러고 있어? 지금 보고 있구만. 네. 보고 있구만.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잘 들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10년 후에 찾아오세요. 그러면 내가 또 얘기해 줄게요. 아, 저기 정산해강 얘기하는 거죠? 네. 상한가 갔다가 17% 빠진 거. 네. 이런 거 그냥 다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일찌감치 팔아먹었어요. 네. 일찌감치 팔아먹었는데, 요거는 뭐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추세가 좋아서요.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이렇게 들어온 거는 다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일 어떤 식으로 나갈런지 모르지만, 네. 특별하게 주가가 뭐 갑자기 빠져서 시작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정책 테마가 있어요. 네. 정책으로 엮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 글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차단하세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그냥 덴버공항 이후로 또 재밌는 사람이 왔어. 네.
이건 뭐 수익 났는데 뭐 더 할 거 뭐 있어요? 이건 저거잖아요. 이게 수익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두세요. 올라가는 때는 그냥 놔두세요. 올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거 저항대 넘어서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상한가에서 풀린 이유는 매물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뭐 정책 연결된 부분이라서 이거 정책주지. 볼까요? 뭐 때문에 올랐는가? 그 내용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에? 덴버공은 요즘에 안 와요. 덴버가 요즘에 삐졌나봐. 안 오더라고. 하도 놀려줬더니 그냥 안 오는가봐. 띄어쓰기 하라고 그랬더니 그 배우러 갔나? 국어를 배우러 갔을 수도 있어. 맞지?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올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책 수혜주들은요, 처음에 이걸 접근할 때도 우리가 정책 수혜주로 접근에 들어가긴 한 건데,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들은 일단 연결고리가 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정책 수혜를 이야기할 건데 정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네, 근데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입니다. 네, 요 내리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걱정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그냥 정책은 끝나기 전까지 몰고 가시면 돼요. 너구리처럼 그냥 막 몰고 가세요. 그래서 정책 수혜주들은 중간에 뭐 죽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죽긴 죽는데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니까 뭐 샀다 팔았다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위에서 팔아가지고 밑에서 다시 사시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흐름을 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보시고, 제일 하수가 계좌 까봐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야. 야, 내 수준 알 것 같다. 더 이상 말 섞지 말아야 되겠다. 야, 저런 말을 할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네. 내 계좌 봐서 뭐하게. 내 계좌 봐서 뭐하게. 나 100만원 있다. 어쩔래. 나 돈 없어요. 네, 쌀값 받는 거 보면 몰라? 네, 나 돈 없다. 어쩔래. 돈 없으면 뭐 주식 못하나? 10,000원을 사던 주식이 있는 거지. 뭔 상관이요. 내 계좌에 왜 궁금해. 유튜 한두 개 살 정도는 있어요. 자, 근데 진짜 저건 수준 이하야. 계좌를 까봐라. 막, 수준 이하. 어우, 지금까지 말 섞은 내가 약간, 네, 민망해지려고 그러잖아. 에이, 진짜. 다시 차단 풀러요. 재밌었잖아. 네, 저거는 진짜 수준 이하의 질문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남의 걸 왜 궁금해? 꼭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본다?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너 요즘에 마누라랑 사이 괜찮아? 그걸 왜 물어봐? 왜 궁금해 하는데, 내가 마누라랑 사이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세요? 이런 거지. 내 계좌를 왜 궁금해? 그렇잖아. 어우, 수준 이하야. 어우, 닭살. 이거 봐봐요, 보여요? 닭살도. 소름 돋아. 성투치킨으로 초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SK 이노베이션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LG와 꼴이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네. 매도하시고, 그거는 그냥 이제 비워두세요. 왜냐면 이게 그 배터리 쪽에 투자한 사람들이 실망감을 무조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DI가 이제 상대적인 수혜를 받는 거고,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제 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네, 정책주를 한번 봅시다. 정책주. 네.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거 없어. 네. 정책주. 나 한국경제TV 아닌데? 네. 좀 종목 진단은 못 해준다니까. 저렇게 또, 은근하게 또 한국경제TV 차트 볼 줄 알아? 그럼 내가 차트에다 끼워가지고 또 이제, 이 종목은 이러고 저러고 설명해 줄 줄 알았지. 이야, 진짜. 네. 머리 쓰지 마요. 종목 진단 안 해주니까. 네. 금감원 사람인가? 그지? 여기 종목 진단하는 방 아니니까요. 그런 걸로 뭐 저거 하려고 신고할 생각하지 마세요. 금강원 사람인가 보구나.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늘 문자 있었는데 문자가 차단된 거 아닙니까? 문자 오후에 좀 나갔었는데. 근데 오후에는요,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었어요. 네.
뭐 그냥 올라갈 거 다 올라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뭐 저거 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응 자체가 아니라 그냥 가지고 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았었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뭐 종목들이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라서 뭐 답이 좀 없었죠. 그리고 아침에 어제부터 이제 개양 전기, 개양 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어제부터 매수하려고 했는데 여기 올라가가지고 매수를 못했는데, 뭐 이거는 어쨌든 다들 갖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뭐 더 사고 싶었는데 못 산 거니까 그냥 욕심을 조금 버리고 그렇게 좀 보려고요. 자, 이게 우리가 볼만한 것은 이런 거예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수급이 계속 들어오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라고 그랬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뭔가 결과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천천히 움직이시면 되고, 이게 그 뭐 꼭 월급 종목이라기보다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런 모양의 움직임들은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왜 계속 매수가 들어올까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왜 매수가 들어오지?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이유가 뭘까요? 주가가 안 오르는데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얘네들이 미쳤거나, 그죠? 미쳤거나, 아니면 빙다리 핫빠지거나, 아니면 뭔가 해먹으려는 속셈이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셋 중에 하나겠지. 미쳤거나 빙다리 핫빠지거나. 미친 거는 미친 거고 빙다리 핫빠지는 약간 모질한 거겠죠. 그 다음에 뭔가 해먹으려고 들어왔다, 이 정도가 나오면은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답은 뭘까요? 3번이죠 멍충이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네들. 네, 외국 애들 있잖아요. 외국물 먹은 애들이야. 외국물 먹는 애들. 네, 기관 애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은, 물론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다 검은 머리잖아. 걔네들도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닙니까? 네, 이거는 검은 머리 외국인은 국산이라고 할 뻔했다. 국산이라고 할 뻔했는데, 뭐라고 해야 돼? 국내 그 한국인 투자자들이 외국계 창고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것을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계 그 창고로 들어오면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국산이 외국산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수입산인 것처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지금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외국인 매수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집이 되어 있는 거,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버리지는 제가 아침 시황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그때 작년 3월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샀죠. 네, 작년 3월에. 이거는 뭐 에브리바디 다 상관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떨어졌으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졌겠지. 어제 260%인가 있었는데, 레버리지가 지금 259% 나왔네요. 네. 근데 오늘 레버리지가 하락한 게 1.28%. 시장은 얼마 빠졌어요? 0.4%. 아이씨, 개똑같죠. 시장은 0.4% 빠졌는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1.28%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레버리지가 뭐예요? 지렛대죠. 지렛대 효과이기 때문에 내가 1% 움직이면 얘는 2배, 2% 움직인다. 이 2% 변동한다는 거예요. 2%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언제 매매를 해야 될까요?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레버리지는 내려갈 때 매수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인버스, 곧버스를 봐야 되겠죠. 곧버스를 매수하시거나,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근데 횡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주가를 매수했어, 주식을 매수했어, 레버리지 매수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 올라가면, 이게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립니다. 100으로 놓고, 100으로 놓으면 계산할 수 있어요. 자, 10%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는 20%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수는 이게 110이 됐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120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횡보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야 돼. 마이너스 10%가 빠졌어요. 110에 마이너스 10%가 빠지면 어떻게 되지? 99가 되나요? 99. 근데 120에 마이너스 20%가 빠지면 어떻게 돼? 계산이 또 복잡해지네. 이씨.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러면
120에 마이너스 20 계산기 나와. 아, 이 계산은 진짜 아주 그냥 잠깐만 다시 볼게. 계산기 나오라고. 야, 나왔다. 120 곱하기 0.8은 얼마가 돼요? 96이야. 96.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상 복귀가 되는 지수에 대비해서 얘는 더 빠져요. 더 빠집니다. 24를 뺄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걸 계산기를 두드렸겠습니까? 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레버리지는 어떻게 돼요? 횡보할 때 장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얘는 무조건 손실분이 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돼요. 근데 뭐 일단은 시장은 어쨌든 계속 올라가니까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장이 올라갈 때는 또 잔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또 이제 보상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횡보를 한다거나 이럴 때 레버리지 투자하게 되면 아주 큰 피곤함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오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용 쓴다든지 아니면 스탁론, 그러면 지금 이것만 해도 곱하기가 2인데 신용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이 됐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에다가 네 변동이 더 커지겠죠? 네, 이거 계산 알아서 하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자기 투자금의 뭐 2배 3배 막 네, 이렇게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손해를 봐버렸다. 야, 이러면 답 안 나와요. 조금만 빠져버리면 바로 원금 다 날라갑니다. 문제가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는 장이 완전 그냥 밑바닥까지 쳐박힌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겠다 싶을 때 그때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주식보다도 안정감 있게 수익을 내실 겁니다. 이런 거는 근데 기회가 자주 안 와요. 이 리먼 사태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장이 돌았을 때 뭐 이럴 때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네, 매매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 매수하실 때는 시장이 개판됐을 때요. 그때 관심을 가지세요. 시장이 아주 높을 때는 인버스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근데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인버스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주가 조정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지수로 보게 되면 이렇게요. 지수를 보게 되면 아직은 근데 뭐 인버스나 이런 쪽보다 레버리지가 더 유리해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0을 위협하거나 3000을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인버스에 투자할 필요성은 있겠죠. 레버리지는 안 팔아봐서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원금 뺄 때 어떻게 됐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TF는 세금이 조금 적지 않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주식처럼 하는 거긴 한데 세금이 주식보다 좀 적은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세금까지 신경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유상증자를 우리 백예라님 질문을 봅시다.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증자 출자 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이거는 3자 배정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호재입니다. 3자 배정 아닐 거예요. 네, 레버리지가 더 적은 걸 알고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레버리지를 매매하면서 세금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레버리지는 무조건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 세금 걱정하면서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3자 배정은 무조건 호재예요. 이건 호재, 유상증자지만 이건 무조건 호재입니다. 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요, 부실한 회사들이요, 3자 배정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홍보용으로 많이 썼었어요. 왜냐하면 3자 배정은 뭐예요? 누군가를 콕 집는 거예요. 누군가를 콕 집어.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유상증자는요, 주주들한테 삥을 뜯는 거지만 이거는 뭘로 개념을 받냐면 이 A라는 회사가 이 B라는 회사에게 뭘 하냐면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갑니다. 투자 개념이에요. 펜션에 가셨어요? 네, 아이고, 애기가 빨리 낳아야 될 텐데
네. 놀러 가셨는데 어쩜 좋아. 네. 애기 내일은 괜찮아질 거예요. 네. 녹방 들으세요. 투자의 개념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 방에 다 받는 거예요, 얘한테. 그럼 주주 입장은 어떻게 돼요? 이 B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삥 뜯지 않고 누군가가 이 필요한 돈을 다 준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 A라는 이 삼자 배정의 대상이 되는 이 회사가 미친놈이거나 빙다리 핫빠지거나 아니면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요 셋 중에 하나겠죠? 네, 뭘까요? 3번이겠지. 미친놈이거나 빙다리 핫빠지라면 그렇게 유상증자가 뭐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까지 들어가는데 요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얘네가 다 한다는 거 이건 투자야. 막대한 투자거든요. 네, 막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금이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다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삼자 배정은 다 호재고요. 옛날 같은 데는 이거를 홍보에 쓴 이유가 뭐냐면 부실기업이에요. 부실기업인데 이런 회사랑 짜. A라는 회사하고 짜요. 그래서 야 니네가 삼자 배정 좀 해줘라. 그러면 이 부실 회사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삼자 배정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홍보해요? 자, 우리 회사 끄떡 없습니다. 봐요. A라는 회사가 이만큼이나 우리한테 삼자 배정으로 투자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괜찮은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홍보용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삼자 배정은 일단은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유상증자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빠지더라도 그냥 시장 상황에 의해서 빠지거나 뭐 살짝 빠지고 말거나 그런 정도지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연기 공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삼자 배정을 하기로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야. 납입을 안 해. 그럼 유상증자가 무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엿 같은 경우죠. 돈을 안 주는 거야. 500억 삼자 배정 유상증자 하기로 했어. 납입일은 뭐 7월 5일이야. 그랬는데 납입을 안 해. 그럼 유상증자가 깨져요. 이걸 실패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은 경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자 배정 유상증자 한다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려놓고 그냥 나가리 시켜버리면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꼼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기 공시할 때는 순수하게 그냥 돈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을 조금 뒤로 미루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냥 돈 납부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행복나무님 고맙습니다.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춤추네 이렇게 밥풀인가 본데 모간가?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질문들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뭐 올려놓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뭐 사실 그런 유상증자 공시나 이런 것들은 안 보는 게 좋아요. 네, 안 보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자기가 돈이 많으면 굳이 유상증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아니면은 지가 그냥 하고 있는 사업에서 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서 안 보는 게 그냥 신경 안 쓰이고 좋은데 그 중에서 그냥 삼자 배정 나오면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삼자 배정이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는가. 그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정책주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솔직하게 이노베이션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말하면 세 번째 얘기하는 거라서 또 언급하기 좀 어려운데 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도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참고를 좀 하시고요. 이따가 방송이 끝나면 녹화 방송이 방송 끝나고 한 20분 정도 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방송 초반에 SK 이노베이션이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계속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매도 의견으로 드렸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네, 어쨌든 자, 정책이란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무슨 정책을 이야기할지 나는 모르겠어. 그 정책주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할까요? 아까 전에 뭐였죠? 이산화탄소? 그런 거 있을까요? 친환경이 있을까? 등등. 이거 모르겠어, 사실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누가 되더라도, 내가 대선 주자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선 주자가 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야기되는 거.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 그 다음에 저출산, 고용, 일자리요. 네, 소상공인 지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이거 누가 나왔어? 오늘 이재명이 대선 출마하면서 부동산 찍으니까 어제부터 뭐가 올라갔지? 범양, 건영. 네, 요거 올라갔고 오늘 저거 뭐였어요? 정사내강 이런 거 주택 공급 관련한 이야기들 그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사내강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수에 들어간 거죠. 이거 그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중간에 내가 팔아먹어서 네, 시장이 개떡 같아서 팔아먹고 다시 샀어야 되는데 이거 못 샀지. 여기서 이 들어오긴 잘 들어왔어. 팔긴 잘 팔았거든요. 근데 안 산 건지 못 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못 샀지. 갖고 계신 분들은 좋으실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이재명뿐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윤석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들고 나올 거예요. 누가 되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되는 정책주입니다. 왜? 불확실한 건 잘 몰라, 사실.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이 정책은 할 것 같아.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정책을 나오면 좋겠지만 이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 누구나 나오면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거. 고령화도 있어, 고령화. 노인복지. 이때는 꼭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나오잖아요. 네. 괜히 그 시장 가가지고 어렵죠? 그러면 떡볶이 하나 집어 먹으면서 제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거 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 나도 대선 출마 나가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 가까운데 시장 가가지고 5일장 가가지고 떡볶이랑 순대랑 먹으면서 와 맛있네요. 역시 최고. 오뎅 국물 하나 주세요. 마시면서 야 이런 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잖아.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대선 주에 나가면 그거 안 하실 거예요? 가서 그냥 시장 가서 악수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지만 네 떡볶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떡볶이를 먹든 만두를 먹든 먹어야지. 네 뒤에 가가지고 에이씨 괜히 먹었네 막 그러게 맛없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공짜로 먹지 않을까? 돈 주고 먹으려나? 네 아무튼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뭐냐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가 뭔가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지원을 지금 상황도 아주 좋잖아요. 코로나잖아.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 지원해주겠다,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든지 소상공인들 확실하게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찾아가가지고 그냥 요즘에 집 사기 힘드시죠? 제가 집 잘 살 수 있게, 아니면 집 걱정 없이 그냥 공급주택을 많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거고요. 재개발구역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손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약들 만들어가지고요. 이거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자 이거야. 또 한 가지 보면은 저기 교통난 좀 해서 신도시 가가지고요. 여기 교통난 힘드시죠. 우리 파주도 우리 동네에 맨날 와가지고 해요. 네, 지금 3호선이 우리 집 앞에 들어온 데 가지고 나는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 3호선 타면은 막 그냥 저 멀리까지도 가잖아요. 한 번만 타면. 3호선은 우리 바로 집 앞에 들어온데 그래갖고 기대를 엄청 하고 있는데 선거를 지금 한 2번 지나갔나? 그때마다 와가지고 3호선 조기 착공 네 약속하고 내가 찍어주면 안 해. 야 이씨 막 그러고 있다 지금. 네.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여기 파주시에 나가가지고 하겠다고. 아우, 지금 신도시 많이 교통난 힘드시죠? GTX 개통시켜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김포하고 어디에, 부천? 김부선이라고 했나요? 네. 요것만 돼가지고 지금 뿔났죠? 김포 계신 분들.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요거 딱 되니까 집값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화나 있잖아요. 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강남이랑 연결시키는 거 추진하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100% 나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당연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뭐였지? 3표 시멘트 무지하게 올랐구나. 네. 앞날을 내다봐야 돼요. 당장 눈앞에 그냥 단타로 그냥 오늘 올라가니까 그냥 아유 오늘 뭐 하루 사가지고 하루 벌어서 먹자 이게 아니야. 이거 지금 이런 거 논할 때가 아닙니다.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1년이든 그 앞에 내다보고 매매하시면 대부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손실 나고 팔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처음에 샀을 땐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졌어. 올라가는 거 하다 또 떨어졌어. 한 4개월 그냥 손실 중이야. 괜찮아요. 어쨌든 가야 되는 것들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답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가는 거지? 네. 그럼 가는 거잖아요. 뭐 더 이상 뭐 필요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답이 있는 주식과 정답이 없는 주식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바이러스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정답이 뭐예요? 이거는 코로나 극복 안 돼가지고 인류가 멸망할까요? 다 그냥 막 주사 맞고 그냥 백신 안 듣고 해가지고 다시 대유행 와가지고 샷다운 내리고 그냥 막 네 모두 다 확진돼가지고 알아 눕고 막 경기 뭐 또 침체되고 막 난리가 나겠습니까? 잘 생각해봐봐요. 지금 당장은 막 또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일주 연장이 됐네 어쩌네 말들 많지만요. 이건 어차피 끝나는 거야. 아시죠?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뭐요? 기술적 반등이란 얘기죠. 왜? 코로나가 창궐하던 바로 그 시점에서는 이미 작년에 다 헤쳐먹었어요. 작년에 다 헤쳐먹은 거예요. 지금 뭐요? 그냥 기술적 반등과입니다. 이럴 때 그냥 좋아가지고 또 흥분하고 있고 뭐 델타 바이러스가 어쩌고저쩌고 백신이 먹네 안 먹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백신이 먹든가 안 먹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거든. 이거 잠깐 올라가는 거 이거 맛있을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타 치시는 분들이나 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 쳐다보지면 안 돼요. 왜? 끝났잖아요. 싱싱한 애들 많은데. 네. 싱싱한 애들 많은데 왜 유통기한 지난 걸 먹고 있어? 네? 우리가 편의점 알바도 아니잖아요. 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먹고 있냐고. 아직은 먹어도 되니깐요. 배고플 때 먹는 거지. 왜 이걸 먹고 있어? 그냥 싱싱한 거 사 먹어요. 그냥 돈 많은데 왜? 응? 진호는 이상한 애야. 진호는 이상한 애거든. 걔는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 네, 뭐만 했다 하면 그냥 그건 뭔가 대단한 작전이 있는가 봐. 먹고 또 먹고 너무 많이 해. 아주 뭔 질병만 발생하면 다 진원이요. 그거 뭐 바이러스의 진원지 아니야? 뭐 백신을 뭐 다 가지고 있어. 그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 정도면 뭐 에볼라부터 해서 메르스부터 해가지고 지카부터 해가지고 다 자기야. 근데 그리고 나서 뭐 했지? 없어 아무것도. 뭐든 다 해 그냥. 그러니까 질병 나온다 그러면 일단 진원부터 보는 거야. 얘가 백신도 만드나요? 근데 뭐가 나오진 않아. 뭐가 나온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씨 이게 뭐야 헛소리의 진원인가 막. 근데 뭐만 나오면 일단 올라가요. 이게 하여튼간에 신기한 기업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신고가가 나든가 말든가 우주로 가든가 말든가 그거는 어쨌든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건 할 말이 없고 뭐 근데 이게 큰 것도 있잖아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어떤 분은 이렇게 셀트리온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만 셀트리온 왜 이렇게 미워하냐고 네가 셀트리온에서 아냐고 막 그랬는데 몰라도 그런 것들은 알 수 있잖아요. 정답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셀트리온은 이제 뭐 그 레키로나 그거 뭐 치료제 그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네 이번 변이 바이러스에게 뭐 효과가 별로 없다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럼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고. 자, 백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백신. 국산 백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봐봐요. 잘 봐봐. 네. 국산 백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왜?
앞으로 코로나는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뭐 등등등 같이 살아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살아야 해. 근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가 가장 위험했던 시기,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서 나온 백신들이 1등이에요. 화이자나 뭐 기타 등등등이잖아요. 기타 등등등이 가장 수혜를 받는 부분인데 얘들이 일단 백신을 일단 다 맞아요. 사람들이 백신을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다 맞았는데 그 이후에 백신주가 나오고 치료제가 나왔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독감 백신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신종플루 돌아다닐 때 타미플루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 테미플루, 뭐 호미플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목 못 받습니다. 시장은 1등만 기억하잖아요. 항상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경쟁력에서 이미 떨어지게 돼 있어. 자, 처음에 백신이 하나도 없던 시장에서는 시장 규모가 뭐 10조 원이었다. 근데 얘네가 나오면서 점점 갉아먹어요. 점점 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것들은 1조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커져. 국산 백신 나오면 좋죠. 당연히 우리는 마음대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얘들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경쟁력과 함께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시장에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우리도 현대바이오 수익 많이 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올라갔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미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는, 해외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다 기대감, 테마 때문에 올라간 거죠. 지금 나온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 백신? 없잖아요. 치료제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외국 거는 나와서 주사를 다 맞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주사 다 맞았어. 그러면서 야, 우리도 백신 나왔습니다. 맞을 필요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백신이 없어서 난리지만 아직 안 나왔잖아요.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 안 나왔잖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다 나온 다음에 그건 문제가 되죠. 아무도 없는 그런 황량한 도시에 성투사 가가지고 통닭집 하나 만들었어. 여러분, 이제는 통닭은 성투치킨에게 시켜먹는 겁니다. 닭다리 왜 이렇게 크냐? 네. 성투치킨에게 시켜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가 그냥 막 장난 아니야. 막 전화가 맨날 와. 막 그냥. 근데 성투치킨 잘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네, 상투치킨 뭐 아니면은 뭐 허접치킨 뭐 이런 거 막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장사가 안 되겠지. 어차피 경쟁력도 심해지고요. 나눠 먹기가 되잖아요. 이때는 뭐 이 큰 도시에 치킨 배달을 성투치킨이 다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당연히 매년 맞게 되면 국산이 좋죠. 국산이 좋아요. 그런 것들은 뭐 꾸준히 뭐 실적의 증가가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중간에 이제 뭐 지금 화이자나 이런 쪽 백신 나왔다고 해서 개발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독감 백신처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수익성은 나오겠지만 뭐 녹십자에서도 나오고 뭐 무슨 제약에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이거 독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독성은 지금도 많이 약화됐어요. 네. 이게 변이를 계속 일으키게 되거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계속 독성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독감 백신에 포함될 것 같고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신종플루도 요즘에는 그냥 독감 백신에 붙어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주를 사든 아니면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보면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당장 어떤 효과를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속력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게 끝은 어디인가, 이것도 보셔야 돼요. 정책주들은요 지금은 신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떻게 될까? 대선 끝나면 끝이에요. 물론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공약주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대충 보면은 당선되면 끝입니다. 공약 중에 태반은 못 지켜요. 부동산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태반은 다 못 지킵니다. 하지만 공약이 나올 때는 당연히 올라가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수명은 얼만큼? 6개월. 정책주의 수명은 6개월이에요. 그럼 이 6개월 동안 신나게 뽑아 먹으면 되죠.
정책은 뭐라고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판에서 내가 뭐뭐 얘기할 거다 뭐뭐 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대응하면 참 좋겠지만 그거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나도 뭔 얘기할지 내가 모르잖아. 내가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무슨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뭔 공약할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모르니까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공통적인 걸로 갑니다. 교집합으로 갑니다. 교집합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요것만 하는 거야. 요것만. 이게 뭐라고요? 확실한 거. 네. 확실한 것. 근데 얘네만 해도 여러분들 다 못 사요. 이 정책주들만 하더라도 다 못 삽니다. 조각미남의 미모는 네. 끝으로 갈수록 더 빛이 나지. 네. 잘 오셨어요. 화면이 왜 오늘 또 이렇게 흐려멍텅해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정책주를 공략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공통적인 거,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냥 가장 지금 나한테 힘든 거 있잖아요. 나한테 힘든 거,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많이 오른 정책주는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안 오른 거 있습니다. 분명히 안 오른 게 있어요. 뭐가 안 올랐을까? 솔직히 근데 이번에 좀 특수하기 때문에 정책주 중에서 여행주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여행주, 소비주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거 물건 먹어야 되는 거니까. 재건축 쪽 보면은 뭐 그냥 쉬운 거 한샘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올랐잖아요. 안 올랐는데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리바트라든지 이런 거 다 재건축 관련주잖아. 이거 좋네. 네. 리모델링? 그 다음에 뭐 저거 뭐야, 시멘트 관련주들도 아직 안 올라온 거 분명히 있다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를 따라가는 ETF 같은 경우는 그거는 시장을 생각해 보면서 가보세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네, 시장보다는 종목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봐봐요. 지금 나온 김에 다우지수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 봅시다. 다우지수야.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2008년 대비해서 이제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어. 이거 해서 뭐 더 올라가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추세는 아직 좋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이게 21,000에서 35,000이 아직 100%가 안 돼요. 종목은요.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테이퍼링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증시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 때문에 초반에는 나쁘지 않겠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경기가 계속 좋아지게 된다라면 결과적으로는 꼭대기가 오겠죠. 그럼 여기 34,000에서 꼭대기가 어디쯤일까 생각해 봐봐요. 4만? 잘 생각해 봐. 34,000짜리가 4만에 갔어요. 수익률 얼마큼 돼요? 한 20% 되겠어요? 4만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간다면 그냥 나올까요? 지수에 투자해야 될 시기는 지났어요. 네. 완전 바닥에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 추종하시면 되는데 그 ETF 쪽은 대응하시려면 진짜 장기적으로 마음 먹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꼭 그 부분 명심하시고요. 보험주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 확실시 되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보험주는 사실 지금부터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주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익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 나고 있죠. 보험주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어쨌든 금리는 인상해야 되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가장 수혜는 보험주거든요. 은행주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도 아직 잘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네. 이 보험주 중에서도 안 올라간 애가 있다고 내가 얘기해 드렸었는데, 네. 그게 지금 좀 수익 났잖아요. 게임주도 내가 얘기해 드린 게 있었지? 네, 안 올라간.
많이 올라간 것들이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올라간 건 많이 올라간 거고요. 나는 안 오른 거 찾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안 오른 거. 그거 찾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해요. 보험주가 잘 가. 근데 많이 올라갔어. 아, 사기 어렵다. 안 오른 거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딨어? 자, 업종을 접근했다면 그 업종에 나와 있는 주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뭐 성투 관련주다 그러면은 이게 쭉 해가지고 뭐 나와봤자 뭐 2, 30개지 뭐 하면 쭉 보면은 많이 올라간 거 패스 하고 넘어가다 보면 안 오른 거 걸리겠죠. 그 얘는 왜 안 올랐을까? 올라갈 놈인데 왜 안 올랐지? 그럼 아직 때가 아닌 거지. 그러면 얘는 이런 애 사놓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떨어지고 있는 애들, 올라간 애들 다 집어치우시고요. 아직 안 오른 애들 있잖아. 이런 모양 생긴 애들. 네. 이런 핫도그처럼 생긴 애들. 이런 것들 매수하시면 돼요. 주식은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만큼 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식은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매수를 해놓고 얼마만큼 인내심을 가지느냐, 내가 얼마만큼 사리를 만들어내느냐, 바로 그거거든. 라면 사리 말고, 네. 나는 고구마 사리. 얼마만큼 내가 사리를 많이 만들어내느냐지.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심입니다. 가는 놈이 더 잘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이만큼 올라갔어요. 가는 놈으로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매우 피곤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것만 잘 잡아서 수익 잘 난다. 그러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안 먹던 거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안 먹던 거 먹으면 배탈이 나죠. 맨날 풀뿌리만 뜯어먹고 살다가 어느 날 삼겹살 고기를 먹어요. 그럼 바로 화장실 가는 거야. 왜? 목에 기름기가 이렇게 뱃속에 장에 기름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바로 화장실 가야죠. 쏟아내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매매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놈이 잘 가는 거 보고 딱 샀는데 수익이 났어. 이거 맞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 안 보여 이제. 사놓고 뭐 하려고 기다려? 안정적으로 기다렸다가 수익 나는 이런 매매를 안 하게 되고요. 올라갔다 팔아먹는 잘못 걸리면 뒤져요. 큰일 나. 올라가는 거 보고 샀는데 뚝 떨어져 버려.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매도 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매가 금방 꼬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하는 사람들, 나는 이게 잘 맞아. 그러면 그거 하시면 돼요. 단타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단타가 잘 맞아. 장타 절대 못하겠어. 그럼 단타 하시면 돼요. 수익만 잘 나면 돼.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런데 초보자거나 또는 시장 잘 못 본다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단타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딱 사놓고 그냥 주가가 5% 올라가면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어떡하죠 막 그냥 막 땀 막 닦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있어.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투자 성향을 먼저 좀 선택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어디서 뭐 단타로 맨날 수익 나더라. 아까 그 누구요? 네? 룩라이프? 네, T? 네, 하여튼 뭐 그 사람처럼 나 하루에 30% 수익 난다. 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딱 보고서 가면은 이거는 나하고 맞았을 때 수익이 나는 거지. 나하고 맞지 않았는데 하루에 이렇게 하루에 30% 수익이 날 수가 있냐 근데? 이게 가능해? 상한가를 맞아야 되는 거야 맨날. 작년에는 근데 못 가는 놈한테 몰빵 쳐도 크게 먹어요. 어차피 작년엔 다 올랐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돈 못 벌었다 이러면은 진짜 요거는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작년에는 그래도 기본 50% 이상씩은 다 수익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횡보가 된다거나 그런 시기라서 종목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한테 맞는 투자를 하시면 네,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횡보가 진행된다거나 시장이 약간 불투명하다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포지션을 좀 잘 정하셔야지 됩니다. 아, 상투 시험 이제 끝났어요. 네, 샷다 옆으로 가세요. 곧 문 닫습니다. 네. 네, 곧 문 닫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400% 계좌 수익률, 네, 잘 가는 거 몰빵 쳐서 지금은 그렇게 못 하실 거잖아요.
이 시기를 잘 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지금 그냥 난 그게 맞으니까 그냥 하겠다 그러면 난 할 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매매는 별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익 난 거는 좋으시고 잘 지켜내시고 앞으로도 그런 걸로 기회를 잘 잡아서 수익 내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대신에 그런 것들을 초보자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따라 하시는 거는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기회를 잘 잡고 내가 거기에 자신이 있어야지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상투시형님, 네, 샷다 준비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은, 네, 룽라이프 틴 때문에, 일기 쓰는 분 때문에 좀 즐거웠죠? 아침에? 아까 시작 때 좀 즐거웠으니까, 오늘 아주 웃으면서 방송을 잘한 것 같아요. 일기는 앞으로도 일기장에 쓰시고요. 자신의 어떤 투자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 이게 무조건 오라! 그런 건 없어요. 주식 투자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장기 투자도 항상 옳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상황이 바뀔 때는 팔아먹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런 정답은 없다라는 걸 꼭 참고하시고, 방송이 오늘 이렇게 좋게 나갔지만 내일 되면 또 다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 대응한다는 거, 그 부분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눈웃음 이쁜이님 고맙습니다. 네, 나의 넘버원이에요. You still my number one. 그 노래 들려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자, 내일 주말장이니까 변동성에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